자, 첫 시간에 정보 공개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보 보호에 관한 거 있어요. 정보 보호. 그래서 정보 보호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죠. 개인정보. 공개가 아니라 보호다. 그래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에 들어있는 알 권리의 근거에서 인정된다면 요거는 이제 프라이버시 권리죠. 헌법 17조 있죠. 헌법 17조에 사생활의 비밀 있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근거에서 관련되어진 게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그래서 정보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다릅니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거기 나온 거는 개인정보란 말이 중요해요. 개인정보. 첫 번째 생존 동안 생존. 죽은 사람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거기 128페이지. 128페이지 오시면 생존이란 말도 생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중요한 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거. 식별 동안 식별. 식별이란 말 동안 식별.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로서 만약 요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면 그걸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해요. 개인정보. 그래서 여러 가지 조문들이 있는데 먼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원칙적으로 사상이나 신조와 같은 민감정보는 수집을 못해요. 민감정보는.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그라미 동의 그 다음에 법률 동그라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명시가 돼 있다면 그럴 때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CCTV 문제가 있어요. CCTV. 다른 제가 써서 폐쇄로 텔레비전이 쉽게 하면 CCTV. 그 폐쇄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못해요.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범죄 예방이나 교통단속과 같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서만 이 폐쇄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가 있다. 또 설치하더라도 목적을 넘어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가 없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요거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이 폐쇄회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돼요. 안내판 등을.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의 장들은요, 만약에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걸 파일이야, 파일. 파일 형태로 보유할 수도 있고,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공공기관의 장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자 할 때는,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하고 협의를. 그 다음에 이제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협의한 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정보 파일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아시겠어요? 마음대로. 결과적으로 이게 뭘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니까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어요. 당장 볼 수는 없고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이라든지 2차 행정 절차론 강의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정보 주체의 권리입니다. 제목이 정보 주체의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라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라고요. 그래서 정보 주체는 열람 청구권도 있고요. 정정 청구권도 있고 삭제 청구권도 있어요. 파기할 수도 있어요. 파기. 그리고 열람 청구나 이런 정정 청구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장이 이 당사자의 정보 열람 청구권,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 같은 것들을 거부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역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아웃라인을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하고 행정구제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 실효성 확보 수단 있어요. 실효성 확보 수단. 실효성 확보 수단을 다른 말로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다. 의무 이행 확보수단. 자, 행정법에는 자, 여러분 사인 간에 있죠? 사인 간에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 그럼 계약을 하면 계약은 이행돼야 되죠. 계약은.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법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때요? 어때요? 이행하게끔 만들어야 되죠? 이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판결이 필요해요. 판결이. 먼저 판결을 받아서 여기에 뭐가 되냐면 집행권원이 되는 거예요. 집행권원. 집행권원이 되고 요 판결문을 들고 가서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집행관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가 이제 자력구제, 사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구행위 상황이라든지 이 사람이 돈을 떼먹고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 구제는 허용돼 안 돼.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이 자력으로 완력을 행사에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져간다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돼요?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력구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아요. 판결을. 그래서 이거 집행관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국가구제를 받는 거예요. 무슨 구제? 그러니까 사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무슨 구제를 받아야 된다? 국가구제를. 이거 이제 우리가 주로 사법상 가장 대표적으로 민법이 사법인데 사법상의 권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력구제가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자. 예를 들면 세금을 체납했다. 세금을 또 납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는 전두환 씨가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았죠. 추징금 납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웃긴 나라죠. 그동안에 한 15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났지만 최동욱 검찰총장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추징한 거죠, 좀. 그죠? 사실은 지금 괘씸죄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혼외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혼외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잘한 거죠? 그동안에 15년 동안 검찰은 못 하고 있었어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자. 세금을 체납했다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만약에 일반 사법상이라면 국가구제로 가야지 사력구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력구제가. 여러분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가. 또는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건너가요. 만약에 단속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단속 공무원한테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여러분 뭘 이해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죠.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거죠. 그럼 이행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판결 없어도 돼요. 바로 여러분 경찰관이 적발하잖아요. 바로 끄집고 갑니다. 판결문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요? 자력구제가 가능하다고요. 무슨 구제가? 자력구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공정력이라는 게 있고요. 공정력, 구속요건적 효력 서로 놀라 있는 거고. 자, 불가증력이 있어요. 불가증력. 불가증력도 있고 불가변력도 있어요. 불가변력.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집행력이란 말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자기집행력. 그러니까 요 자기집행력하고 국가구제는 뭐냐면 이건 타자집행이야. 무슨 집행? 직접 의무를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력구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기관이 스스로 자력구제를 해버려요. 자력구제를.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자력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란 말이에요. 특징.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 집행력이 있어요. 자기 집행력. 타자 집행력이 아니라 자기 집행력. 다시 말하면 사법부의 판결문이 없어도 사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자력 집행할 수 있는데 요 자기 집행력 안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강제력이죠. 죄송합니다. 강제력. 무슨요? 강제력인데 이 강제력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집행력하고 제재력이 있어요. 자기 집행력하고 뭐하고? 제재력. 요 자기 집행력하고 이 제재력하고 관련된 거. 사실 요 강제력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거예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그래서 일반 사법관 관리 판결문이 없어도 바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수단이 있더라.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잠깐 봐보세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나 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정법의 큰 특징이라고 해요. 일반 사법에는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민법 총칙 배우고 잠깐 좀 배우죠.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물권법,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좀 배워요. 동산하고 관련된 질권은 공인중개사 과목에 없죠. 빠져있죠. 부동산하고 관련해서는 질권 빼놓고는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배운단 말이에요. 배운다. 그래서 민법 얼추 가족법 빼놓고 대충 배우는데 일반 민법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력구제가 활용되지 않는다.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했을 때는 이 강제령 안에 있는 뭐가 가능하다? 뭐 가능하다? 자기집행력이 가능하다. 자기집행력이라는 건 판결문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야. 판결문이 없어도. 그러면 이제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게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다. 일반 사법하고는 달리. 그리고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력하고 관련돼 있다. 행정의 특징 중에 강제력하고 관련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걸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혼 좀 내줘야 되죠. 아니 법에서 엄연히 이걸 하라고 의무를 부여했는데 안 했단 말이야. 아까 신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신고를 안 해요. 세금 내라고 그랬는데 세금 안 낸단 말이야. 윗부반 건축물 지어졌기 때문에 철거 내렸단 말이야. 건물 철거하라고. 근데 철거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다. 국가가 있잖아.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어때요? 지금 콜레라 주사를 강제로 어때요? 주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망 다녀. 자기가 지금 전염병 보균자인데 막 도망 다닌단 말이에요. 어때요? 끄집어 잡아다가 어때요? 주사하기로 빵빵 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죠.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 조심할 게 우리가 민법상의 의무 불이행을 민법상의 의무 불이행에서 민법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상법상의 의무 불이행. 이건 이제 행정법이 아니라 사법상의 의무 불이행인데 사법상의 의무 불이행은 어디로 가는 거는? 이거 민사집행으로 하는 거야. 무슨 집행으로? 민사집행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때요.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지자체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금 안 내는데 어떻게 국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 그걸로 국가 끝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셧다운이요. 얼마 셧다운에서 한번 문제됐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때 이제 봉급을 안 주는 거야. 왜? 예산이 확보? 여러분 공무원들 봉급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국민들 세금에 나오는 거죠? 국가가 망하면 끝이야, 끝. 가장 안정적인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망해버리면 그 다음 다른 조직은 볼 필요 말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국가 조직 말고도 안전한 조직이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에서 어디? 은행. 여러분 은행도 철 밥돈 그릇입니다. 제가 은행에 한 6년 있었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은행은 21일 되면요 봉급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근데 은행도 망했죠, 얼마 전에? 은행도 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은행은 망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IMF 이후로 은행도 망했죠. 여러분 국가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리스 한번 봐요. 그리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뺏긴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이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으면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소득도 없는데 국가가 세금 뜯어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나 죽여라고 달려들지?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본질은 저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은 어때? 뭐 일정한 룰에 따라서 쓰지만 어때?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이. 응? 만약 세금 없으면 대통령 하라고 해,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죠. 응? 그러면 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느 국가 조직이나 행정이 마비가 된다, 마비가. 패럴라이즈. 마비가 돼, 마비가. 그러면 이거 의무 이행하게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이행하게끔 만드는 수단이요. 이행하게끔 만드는 수단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물론 그거 하기 전에 과거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 과거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죠. 과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있죠, 현재. 지금 전통적인 의무행 학고수단이 있어요. 의무행 학고수단. 이거 말고 뭐냐면 새로운 의무행 학고수단이 있어요. 새로운 의무행 학고수단. 왜냐면 왜 새로운 의무행 학고수단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영특하잖아요. 이거 저지르니까 이거 막아내려고 뭐 만들어 놨더니 어때요? 또 이거 법망을 피해가지고 또 저질러 안 질러? 이 선두주자가 누군지 알아요? 삼성이야, 삼성. 삼성이 에버랜드를 매개로 가지고 삼성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한테 증여세 물지 않고 있죠? 증여세 물지 않고 증여세 몇 조 내야 되거든요, 거기는? 근데 변호사 한 100명 고용하면 몇백억이면 되거든. 현행법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법으로 자식한테 경영권을 승계시킬 수가 있겠는가? 자꾸 인간들이 이 법을 피해서 새로운 의무 불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자꾸 또 새로운 의무의 학고사에 또 나오는 거야.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의무의 학고사이지만 조금 지나면 더 새로운 수단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통적 수단하고 뭐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수단에 뭐가 있냐? 전통적 수단에 아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게 행정강제예요. 이게 뭐라고요? 행정강제. 자, 장래를 향해서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이 사람이 잘못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속도 위반했어 안 했어요? 혼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벌이라고 해요, 행정벌. 그래서 행정벌은 뭐냐면 이거 제재입니다. 행정벌은 뭐라고요? 제재고 이건 제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데 나중에도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장래 시점에 무슨 시점에? 장래 시점에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강제로. 요 자기 집행력이 바로 행정강제하고 연관된 거예요. 자기 집행력이. 판결문이 없어도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행정강제라고. 아시겠어요? 요거는 뭐냐면 만드는 게 아니라 하여 잘못했으니까 뭐야? 혼내주는 거예요. 혼내주는 거. 그래서 요 행정벌에 행정형벌하고 뭐가 있어요? 행정질서벌이 있다고.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그리고 요 행정강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 뭐냐면 의무를 명해요. 자, 어떤 걸 해라 라고 의무를 먼저 명해요. 근데 명해 놓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강제수단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의무를 명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성격상 이 사람한테 의무를 명해버리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급박한 거죠. 의무를 명하고서 하는 걸 우리가 뭐라냐? 의무를 명하고서 일단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기다려서,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걸 뭐냐면 이걸 행정상 강제집행이라. 이걸 뭐란다고요? 행정상 강제집행. 그러니까 행정강제 안에 강제집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를 명하지 않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냐면 이걸 이제 즉시강제라 해요. 무슨 강제? 즉시강제, 즉시강제. 그래서 행정강제에는 강제집행하고 뭐가 있다? 즉시강제가 있네, 즉시강제가. 즉시강제가. 그리고 여기 이제 의무는 행정청이 명한 의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뭐 예를 들어서 대체적 자기 의무를 명했는데 이 대체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도 대신할 수가 있는 거고, 자기 의무라는 거는 하는 의무야. 하는 의무. 예를 들어 건물 철거를 해야 할 자기 의무죠. 근데 건물 철거는 내가 하나 다른 사람이 하나 차이가 없으니까 대체적이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건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건물 철거를 안 해. 그럼 어때요? 대신 망치 부대를 불러서 건물 때려 부시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어때? 의무 불이행자로서 받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걸 우리가 대집행이라고. 이걸 뭐라고요? 대집행. 그 다음에 대체적인 게 아니라 비대체적. 꼭 그 사람만 해야 돼. 자기 의무가 뭐야? 부자기 의무야. 부자기 의무. 또는 아까 예방주사 놓는데 뭐야? 참아야 돼. 무슨 의무? 이런 것들은 남이 대신할 수 없으니까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때는? 자, 피카소한테 독재자의 그림을 그려라 그랬어. 히틀러의 그림을 그려라. 죽었다 깨나도 피카소가 히틀러의 그림을 안 그려. 그럼 다른 놈 불러다가 네가 피카소 대신에 그림 그리면 그 그림이 피카소 그림이 됩니까? 안 되죠. 꼭 그 사람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대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 다만
너가 언제까지 만약에 그림을 안 그리면 매일매일 200만 원씩 돈을 징구하겠다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압박을 가는 거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면 이행강제금이라 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요 이행강제금을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해요. 무슨 벌이야? 이제 벌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행정벌의 벌자하고 이 벌자가 들어있으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집행벌은 행정강제고 행정벌은 제재.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금전납부무. 예를 들어 세금 납부무를 안 돼. 그럼 뭐죠? 강제징수합니다. 뭐예요? 강제징수. 그 다음에 의무는 상관없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뭐냐면 직접강제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강제? 직접강제는 쉽게 하면 이 사람 말 안 들면 모가지 삐뚤고 끄집고 하는 거예요. 실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뭐를요? 완력을 행사해서라도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잡아봐요. 자, 요즘에는 별로 뭐 시위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학교 가면은 날이면 날마다 체류탄 가스는 기본이었어요. 제가 86학번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일주일에 5일이면 거의 4일은 수업을 못해요. 수업을. 가면 저희 동기들도 거의 뭐 수업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시국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좀 있다가도 6.29 터지고 뭐 대학이라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하는 게 계속 체류탄 말이죠. 각 학교 정문마다 다 그랬어요. 다. 그 점에 이제 옛날 이한열 열사도 주는데 만약에 시위대들한테 시위를 해산하라. 그런데 해산하잖아요. 분명히 이제 해산할 의무를 명했죠. 해산하라. 해산하라. 안 해요. 어때요? 이제? 어때요? 체류탄 쏘고 어때요? 잡아가 버리죠. 뭡니까 이게? 실력 행사죠. 이게 뭐냐면 직접 강제. 무슨 강제? 근데 이제 요 직접 강제나 즉시 강제나 다 실력 행사인데 이거는 의무를 명하고 나서 명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사하는 실력 행사라면 이거는 의무를 명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을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강제나 즉시 강제나 다 뭐라고요? 사실은 실력 행사예요. 실력 행사. 그리고 이건 이제 혼을 내주는 거죠. 혼을 내주는 거. 과거에 잘못이죠. 과거의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데 이 행정형벌이라는 거는 이거는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형법상의 뭐를? 형벌을. 그러니까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도 형벌이 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정형벌 말고 그냥 형벌이라고 통상 우리 그냥 형벌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뭐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란 말이에요. 형법에 살인죄의 구속요건에 충족을 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가할 수 있어 없어요? 요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 구별해서 형사벌이야. 무슨 벌? 그러면 우리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경우하고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가하는 형벌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 형사벌하고 형벌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둘 다 형벌은 형벌인데 이건 어떤 도덕적인 윤리죠. 윤리나 사회 근본 질서를 어기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 행정형벌의 경우에도 이거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을 불가능할 때는 좀 엄포를 놓는 거예요. 엄포를. 너 잘못하면 징역 갈 수 있어. 잘못 가면 벌금 물을 수가 있어. 그래서 형사벌이나 이 형벌은 뭐가 되면 전과자가 돼요. 뭐가 돼요? 여기 기재가 되면 전과자가 되는 거라고요. 반면에 요 행정질서벌이라는 거는 이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뭐가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 요건 전과자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범죄라고 해요. 이건 뭔다고요? 요건 범죄가 돼요. 아시겠어요? 이건 뭐가 된다고요? 범죄가 되는데 이건 범죄라 하지 않고 이건 질서 위반행위라고 해요. 질서 무슨 행위? 그래서 이 질서 위반행위에 관련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도 행정 절차론의 시험 과목이야. 행정 절차를 뭐라고요? 시험 과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쭉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행정 절차론 시험 과목하고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관련돼 있다. 이걸 주관식으로 전환해서 공부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요 새로운 의무의 학부수단은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전통적 의무 학부수단과 가지고는 의무 불이행을 막지 못하니까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금전적인 조치도 있고 뭐도 있어요? 비금전적 조치도 있단 말이에요. 금전적 조치도 있고 뭐가 있다고요? 비금전적 조치가 있는데 금전적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과징금이에요. 과징금. 그 다음에 가상금. 그 다음 가산세. 아시겠어요?
비금전적 제조에는 뭐야? 공급거부. 뭐야? 공급거부, 관어사업 제한, 관어사업 제한 또는 명당 공표.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130페이지 보시면 자, 저희 책에는 먼저 위에다 제재를 써놨죠. 뭐야? 밑에 있는 거. 제재가 뭐냐? 행정벌이에요. 제재가 뭐라고요? 행정벌이고 거기 안에는 행정형벌하고 뭐가 있어요?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과태료. 반면에 행정상 의무 불이익에 대한 행정강제. 행정강제는 뭐가 있어요? 강제집행하고 뭐가 있어요? 강제집행하고 뭐하고? 즉시강제가. 그리고 강제집행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대리 강직 있죠? 대집행, 이행강제금, 자, 강제징수 지워버려요. 이행강제금 옆에 있는 강제징수 지워버려요. 이행강제금 옆에 있는 행정상 강제징수는 지워버리라고요. 밑에 칸 행정상 강제징수 있죠? 그 다음 직접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무를 명하지 않고서 하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즉시강제가. 그리고 새로운 의무의 확보수단으로서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에다 칸막이를 막아버려요.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에다 칸막이 막고 그게 뭐냐면 금전적 조치야. 그게 금전적 조치고 관어사업 제한, 뭐 공급거부, 명당 공표. 여러분 수익적 행정의 취소 처리는 행정행위에서 배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의무의 확보수단이고 자, 자료 획득수단에 대한 정보 수집. 그 자료 획득수단은 다른 말로 정보 수집이에요. 정보 수집을 하는 게 뭐냐면 행정조사. 아시겠어요? 정보 수집을 하는 게 뭐라고요? 행정조사. 그리고 여기 지금 즉시강제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서 이 즉시강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행정조사가 보통 즉시강제하고 같이 논해져 있어요. 왜? 보통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급박하게 조사를 하거든.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고 급박하게 들이닥친단 말이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조사가 일반적으로 즉시강제하고 같이 논의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행정조사 나오는데 이 행정조사도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새로 만들어진 법이 행정조사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무슨 법? 일반법.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하고 행정조사 기본법이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들어있는 거예요. 행정 절차론에 여러분 공부하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밑에 내려오시면 먼저 행정벌이 나온다. 행정벌이 나오는데 행정벌이라는 거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줄쳐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줄쳐. 일반 통치권.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부과하는 거다.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행정벌이라는 거는 그렇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수단, 직접적 수단이 아니라 무슨 수단? 간접적 수단이다. 요 벌자가 들어갔는데 구별할 개념 중에 쭉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집행벌은 이행강제금이니까 별도로 이야기할 게 없고 바로 그 위에 있는 형사벌은 뭐죠? 사람을 죽였다든지 강간을 했다든지 그에 대해서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형사벌하고 행정형벌은 구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야기인데 보통 구별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구별하냐? 문화규범을 위반하는 거는 형사범이고 문화와 관계없는 걸 위반한 거는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법익침해행위는 형사벌이지만 법익침해가 아니라 그냥 행정법상의 의무만 위반한 것은 그 형사벌이다. 아니 행정형벌이다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 동그라 윤리.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윤리와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여러분 잠깐 봐봐요. 간통을 했어요. 간통죄를 폐지하자라는 입법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좀 있으면 간통죄도 폐지. 아직까지도 근데 간통죄는 폐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를 위반한 건 아니죠.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형벌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지만 그게 윤리를 침해한 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윤리를 건드리면 형사벌이고 윤리적 요소하고 좀 관계가 적으면 그냥 행정형벌이라고 구별하자라는 견해가 일반 견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벌하고 구별하는데 징계벌은 특별행정법 관계 내부 문제죠. 그리고 행정벌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다면 이 징계벌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오른쪽 오시면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로 나눠지는데 동그라미 1번에서 중요한 거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법에 그러니까 형벌은 마음대로 만들지 않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죄와 형벌은
법에서 딱 이것만 형벌이라고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형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까지. 아시겠어요? 요것만 형벌이야. 과료 동그라미 과료. 과료하고 과태료하고 헷갈리면 안 돼. 과료는 형벌입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뭐냐? 행정질서벌이에요. 과태료는. 과료를 부과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거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 전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 행정형벌에는 줄죠. 형법 총칙하고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요. 형법 총칙하고 뭐하고? 형사소송법. 다만 예외적으로 또 직결심판하고 통고처분이 있어요. 직결하고 뭐하고? 그리고 이 직결하고 통고처분은 행정질서벌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와 관련된 거야? 행정형벌하고. 최근에 행정질서벌 관련해 가지고는 주세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밑에 이제 간단히 행정형벌 중에서 통고처분이 뭔지를 간단히 써놨어요. 통고처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게 형사소송 절차로 가는 건데 특히 이제 범법자, 위법행위를 저진 사람한테 동그라미 범칙금을 납부를 해요. 범칙금을 내버리면 뭐예요? 사건 종료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범칙금 나는 못 내겠다. 그러면 형사소송 가요. 형사소송.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로 가지 않으려면 뭐 어때야 돼? 범칙금을 납부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잘못도 없는데 범칙금을 납부할 수는 없겠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때요? 소송을 가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통고처분만 써놨지만 통고처분하고 직결. 통고처분하고 뭐하고요? 직결심판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질서벌이 아니라 뭐하고? 형벌. 그 다음 밑에 131페이지 보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이라고 되는데 2008년 6월 20일이 하지죠. 하지. 2008년 하지 때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됐어요. 그전에는 별도로 과태료를 구율하고 있는 일반법이 없었죠. 그러다가 2008년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132페이지. 132페이지 보시면 먼저 2번에 보면 질서위반행위 성립이 있어요. 질서위반행위 뭐라고요? 성립. 그래서 첫 번째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조례. 이때 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조례. 그래서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조례로 형벌을 정할 수는 없지만 조례로 뭘 정할 수 있다? 과태료를 정할 수가 있다. 다만 적용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송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징계사유죠. 사법상, 소송법상, 징계사유죠. 징계사유. 이렇게 사법상, 소송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요건 과태료지만 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애초 당시부터 최초로 법원이 과태료 부과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처리가 돼요. 예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가 될 수도 있었어요.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었어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어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됐었어요. 그런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다가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 위법성의 착오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 14세 미만자 행위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고 심신상실자는 과태료 부과 안 되고 심신미약자는 과태료 부과하면 어쩐다? 경감해 준다라는 조문들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새롭게 규정이 된 거예요. 규정이.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법에 따라서 과태료, 질서위반행위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오시면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고 오른쪽 가시면 4번이 재판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부징제, 부가, 징수, 재판. 그래서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의 부과 절차나 징수 절차나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요. 이 법이. 보통 일반법은 개별법이 우선 적용이 되고 개별법에 규정이 없을 때 이 법으로 오는데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에 관해서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처분도 불이익 처분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미리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되고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무조건 획일적으로 과태료 얼마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질서 위반한 동기나 목적이나 방법이나 질서 위반한 후에 그 사람의 반성하는 태도나 정황, 연령,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태료를 법 규정보다 더 적게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는 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재량행위. 그리고 자진 납부할 때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도 있어요. 감경.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급부터 3급의 상위 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떨어지면 50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감경하는 조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2번에 보시면 시효가 있는데 여기도 제척기간이 있어요. 시효나 제척기간 다 5년인데 예전에는 시효나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위반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된 거예요. 심지어 형벌도 일정 기간 잘 버티면 형벌이 부과가 되지 않는 조문이 있는데 하물며 과태료는 시효나 제척기간에 관한 조문이 없어서 당사자에 굉장히 불리했죠. 그런데 질서위반행 규제법에는 제척기간하고 시효도 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질서위반행이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바뀌게 됐다. 그리고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뭐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으로. 그래서 4번에 재판이 나오는데 관할 법원과 관련해서 관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관할한다. 그래서 오직적으로는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기를 열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약식 청문도 어쩐다? 약식 청문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으로 넘으면 당사자 불러서 재판을 하고 법원은 그 사실 탐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증거 조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우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고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감치를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감치. 또 30일 범위 내에 가로 하나 있죠? 감치 보입니까? 감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넘겨오십시오. 넘겨오시면 행정조사가 있어요. 즉시강제와 관련해서 행정조사가 있는데 행정조사는 아까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거다. 정보나 뭐를요? 자료를. 여기 행정조사에는 현문시 보호자 출지가 있어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진술 요구 등이 있다. 자, 근거는 다 필요 없고 주체예요. 행정조사 기본법 주체. 일반법으로 뭐가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다. 근데 각 개별법에도 행정조사에 관한 법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제4장에 이제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이 뭐냐? 이게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이죠.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인데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나오는데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산금 동그라미 치시고 지연이자라고 써요.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지연이자다? 가산금이 지연이자예요. 지연이자. 아까 관우사업 제한이 나오는데 자 봐봐요. 아까 과태료 안 내죠? 과태료 안 내요. 어디? 서초구에서 이 사람이 과태료 안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남구에서 장사하는데 강남구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행정청 허가받아야 되죠? 서초구청장이 강남구청장한테 전화 옵니다. 이 사람한테 허가 내주지 말아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관우사업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징금 동그라미 과징금. 과징금 뭐냐면 자 불법적 경제적 이익 있죠.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시키는 거죠.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박탈죄. 잠깐 봐봐요. 자 봐봐요. 여러분 자동차가 환경 그 오염 기출 허용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차가 운전하면서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고서는 운전할 수 없죠. 그런데 허용 한도라는 게 있어 없어요? 일정한 한도까지는 봐줘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어때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면
영업정지해야 되겠죠. 근데 영업정지하면은 그 사람을 혼내주려고 영업정지하는데 이게 지금 버스 운송사업자한테 영업정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자동차 운송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누가 힘들어? 일반 대중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원래는요. 이 과징금이란 건 어떤 거냐면 잘 봐봐요. 라면값 요즘 얼마입니까? 에? 어떤 라면이? 신라면이 얼마예요? 다르죠. 마트에서 사는 것도 다르고 편의점에서 사는 다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농심라면이 있고 팔도라면이 있고 오뚜기라면도 있고 삼양라면도 있고 그래요. 사실 삼양라면은 거의 롯데 쪽에서 뭐 인수했다고 지금 소문이 들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800원짜리 라면을 자 100원씩 올렸다고 합시다. 얼마 올린 거야? 얼마 올린 거예요? 10몇 프로 올린 거죠? 라면 가격이 800원인데 900원 올렸다. 이거 어마하게 올린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심 신라면 있죠. 신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 개 먹을 것 같아요? 몇 개? 몇 억 개 먹습니다. 몇 억 개? 만약에 2억 개를 먹는다 합시다. 1억 개를 먹는다 합시다. 100원 올렸어요. 얼마예요? 얼마야? 100억이죠. 아니 100억이 아니라 뭐야? 맞죠? 100억이죠. 그러면은 농심이라는 회사가 얼마를 부당이득 한 거야? 100억이란 부당이득 한 거란 말이야. 지금 서로 담합을 하면 돼, 안 돼? 안 하죠?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해 서로 담합을 해서 어때요? 서로 협의를 안 해요. 그냥 그 시장에 있어서의 선두업체가 그냥 가격을 먼저 올려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서 모르는 척하고 따라 올려버려요. 서로 담합을 안 했지만 이거는 묵시적인 뭐냐면 담합이야.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걸 조사해가지고 과징금을 때려요. 뭘요? 과징금 뭐냐? 이 친구들이 법을 어겨가지고 담합행위를 하지 말라는데 담합을 통해가지고 각 회사마다 몇백억 이득을 얻어서 했어. 원래 이거는 그 회사가 얻을 이익이 아니야. 무슨 이익입니까? 불법적 이익이죠. 그러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과징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징금이라. 그 다음 공급거부는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나 수도나 도시가스 끊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법 위반 사실 공표란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성매수 있죠. 성매수. 청소년 성매수라는 사람들. 교수, 대학 교수도 많아요.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들. 사회 저명 인사들 더 많아요. 돈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매수하고 싶으면 못해. 근데 뒤에가 소박식 간단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돈 매겨가지고는 제재가 안 돼. 어때? 이 사람 명단을 떼.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때요? 그 사람이 명예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서 함부로 위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법 위반 사실 공표라고 해요. 그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세금 안 낸 사람들이요. 인천공항에서 해외 여행을 다녀요. 세금은 안 내고 어디로?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해. 돈도 없는 사람이. 설명이 안 되죠? 어때요? 출국 금지시켜야겠지. 예전에 여러분 이제 병역을 필요해야 뭐죠? 기업체에서 뽑죠. 저도 하나은행 입사할 때 병역 필요하고 왔어요. 병역 필요하고. 병역을 필요하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취업 자체를 꺼려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역을 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을 못하게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뭐다? 일종의 다 뭐다? 새로운 의미의 확보수단이다. 그래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대체적으로 이 권력적 사실이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권력적 사실이가 많으니까 대부분 뭐냐면 이거 처분이에요. 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경우에는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행정법상의 뭐라고요? 일반 원칙. 아까 관어사업제한이나 공급거부, 관어사업제한이나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중에서 특히 부당결부 금지원칙이죠. 부당결부 금지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요. 10분 정도 쉬고 마지막 시간에 행정구제 쪽을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